오늘 걸스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톡. 애기 나면 진짜 엄마한테 미안해? 엄마가 아빠한테 자, 들어가 볼게요. 와, 뷰가 엄청 좋은데요? 오, 시원해. 우와, 와, 뷰 맛집이네. 저는 26층이라서 무서워. 여기가 전 객실 오션뷰여서 어떤 객실을 잡아도 이 뷰를 볼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큰 자쿠지가 있는데 와, 진짜 넓어요. 여기서 바라보는 뷰는 이렇고요. 거실도 이렇게 넓게 있고 싱크대에 약간 미니하게 있어서 간단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묵는 객실은 좀 큰 편이긴 한데 방이 하나짜리도 있고 복층도 있고 투룸도 있어서 약간 저희처럼 부부가 와도 될 것 같고 친구들끼리 와도 좋을 것 같고 가족 단위로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스파는 진짜 바다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여기 185짜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 보세요. 널널한데? 야, 잠깐만. 혹시 누워봐 주실 수 있으세요? 머리 조심. 오. 185짜리가 누워도 이렇게 큰 자쿠지. 오바에서 배영도 가능. 짜란. 뭐야? 저 미니 욕조 너무 귀엽다. 한번 앉아봐 주세요. 이렇게. 오. 반신욕이다. 그니까. 세탁기도 있네. 가다니까. 와. 그래서 이거는 세제인가 봐. 세탁 세제. 오. 센스 있다. 여기는 수영장인데 오늘 오픈을 했대요. 근데 사실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수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녕 친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서로예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거울이랑 키스키스 하다 와가지고 조금 입이 촉촉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 내가 제일 좋아. 예서가 아들을 낳았어요. 내가 나을 거야. 아들을 낳았습니다. 날씨가 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머, 여기 진짜 맛있는 거 천국이다. 튀김집이잖아? 저녁을 먹을 거면 가리비를 꼭 먹어야 된대. 맞아. 그냥 포장만 하는 걸로. 갑자기 토했어. 사장님 혹시 죄송한데 휴지나 물티슈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거기 있지, 가방에. 아기가 있으면은 항상 기상 상황이 생겨요. 나왔어요. 이게 뭐야? 장사라. 꽃을 꽂았어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하고 싶어? 가자. 우리 여기서 하나 먹고 가면 안 돼? 따뜻할 때? 노상? 노상. 드디어 나는 먹는다. 와. 냄새 죽이네? 이게 바로 행복 아닙니까? 나 지금까지 먹어봐면 오징어 순대 제일 맛있다. 와, 근데 진짜 맛있는데? 근데 이거 너무 큰데? 이걸 내가 왜 35년 만에 이걸 먹었는가? 그래, 이거 짱 맛있다고. 나는 얘들아 사실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뭐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를 선호하지 않아. 근데 민아 여기다 놔주면서. 여기 쥐치가 있어가지고 얘가 쥐치래요. 근데 쥐치를 안 먹어봤거든요. 쥐치랑 광어랑 1kg씩 샀습니다. 하도 민영이가 쥐치를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야채 많이? 잘했다. 너 언제 거기다가 꽂고 잡니? 아직도 있니? 가평 휴게소에서 송이버섯을 샀어요. 자연산은 아니고 이거래요. 더 좋은 버섯. 맛있더라. 이렇게 굽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맛있어요. 아니, 영양 보충을 해야겠어요. 송이가 뭐에 몸에 좋을까? 온다. 정력. 가슴. 정력.
근데 진짜 그 얼굴 못 찍겠어 너. 왜 그렇게 둘이서 왜 이거를 입고 있는 거야? 한데요. 내가 저번에 소금이 있으면 또 맛있어. 맛있다. 집이 나. 이것도 가평 휴게소에서 산 건데 홍게 딱지장이래. 휴게소에서 한 돈 10만 원 썼어. 그래서 이거를 라면에 넣어 먹으면 홍게 라면 같다고 해서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신조수 일로 와봐. 이거 비주얼 좀 보게. 나 빨간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이거 같네. 그거 같아. 시죠? 개맛이 나긴 나는데 그냥 너무 달다. 지금 9시 25분인데 애들이랑 11시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슬슬 일어나서 준비를 해볼게요. 방에서 보는 이 뷰가 진짜 대단한데? 윤슬이 진짜 예쁘다. 와 예뻐라. 저기 끝까지 보이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I love to wake up in the morning, but keep dreaming without wording. The day is gone. 나쁘지 않은데? 지금 저 방에 혼자 있거든요. 효백이는 완수랑 러닝하러 나갔고 뭔가 혼자 여행 온 것 같고 되게 좋은데? 얼굴 많이 부었나? 좀 부었네? 아 바다 진짜 넓다. 제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근데 사실 막 이런 얘기들 친구들한테도 잘 안 했었거든요. 원래 저는 제 얘기를 친한 사람들한테 조잘조잘 하는 스타일인데 자주 못 만나는데 만났을 때 나의 이런 뭔가 우울한 이야기를 애들한테 하면 좀 그 감정까지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애들한테 얘기를 막 그렇게 깊게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라이트하게 나 이 정도인 상태야 한 적은 있어도.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예서가 엄마가 또 됐으니까 그리고 금주도 아기를 생각하고 있고 저도 사실 그걸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애들이랑 걸스토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비 워킹 뭐라고 해야 되지? 예비 워킹맘? 그냥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약간 내가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 상담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떤가요? 제가 베이비를 낳는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상상이 되지 않는 챕터예요, 이게. 바다다 바다. 와. 내 귀여운 가방. 아이폰데. 잘 나온다. 와. 진짜 멋있다. 여기서 드론 띄우면은 미사일 날라오겠다. 야, 날씨가 너무 좋아. 관광으로 좋거든. 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거든. 쟤는 진짜 뭐 하는 거지? 진짜.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야, 들기름 내려! 막국수 자!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맞는 건가?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어. 너 알아? 너네 알아? 정답?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문제에 집중하느라 못 들었어요. 난 다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로 해보자. 같이 한다고?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야손 없이 해볼래? 손 없이 하면 될까? 난이도를 올려. 들기름 야 잠깐만 야 목이 쉬어 목이 야 친구야 턱도 쓰지 말자 오케이 시작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시작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오 환상의 하모니 복면가왕 복면 야 얘가 복면가왕 나가지 이걸로 안녕하세요 저희는 들기름 막국수 대한마중. 다시 안녕하세요 저희는 들기름 막국수입니다. 와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거 위에 엑설런트 뭐? 엑설런트래요. 아이고야. 아이고 빨개진다 얼굴. 와 너무 맛있다. 와 이거 여러분 여기 하도드 커피 오면 꼭 드세요. 시그니처. 여기 커피에다가 엑스트라 넣으면 너무 좋은데? 너무 맛있어. 와 이번에는 하조대 대구막창을 왔는데요. 그녀가 노래를 부른 막창집을 가보도록 할게. 와. 와 비주얼 우리 이게 끝인가? 아니지? 식인분 아니지 더 있지. 비주얼 진짜 우리 더 있는 것 같아. 진짜 웃기다. 뭔가 식혜 같은 거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구운 계란이랑. 이제 우리 주변에 엄마가 생겼잖아. 우리 주변에 최측근에 예서가 그리고 약간 나랑 MBTI 똑같거든. 맞아. 우리 셋 다 똑같아. 어쨌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 근데 비슷한 성향이야. 너도 계속 일을 했고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얘도 계속 일을 했지. 일을 하고 약간 그런 30대 중반의 여성이 아기를 낳고 일을 했을 때 어떤 신경이 강하나. 괜찮은지 이런 걸 예서한테 내가 고민 상담을 하려고 오늘 걸스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톡. 톡톡톡. 너가 아기를 너무 가지고 싶어 이건 아니었잖아. 맞아. 근데 어떻게 한 방에 성공해서. 한 방에 그걸 물어보는 거야? 한 방에 성공한 비결? 한방이랑 비결이 뭐지? 예선 직장인이고 사업도 해봤고 우리는 직장 다니는 것도 있어? 아니? 없지. 우리는 약간 댄서 프리랜서로 많이 있고 하는 일의 양이 우리 정해지지 않아 있잖아.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 지금 하는 일에 20분의 1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 맞아.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질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일의 양이라는 것보다는 회사는 어쨌든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구조잖아. 근데 사업은 내가 벌리는 만큼 다 해야 되는 그리고 직장은 어떤 파트에 내가 디자이너로 들어가면 디자인만 하는데 사업을 하면 네가 댄서여도 운영을 해야 되고 경영을 해야 되고 재무도 해야 되고 인사관리도 해야 되고 너의 업무가 아니었던 것들을 다 해야 되니까 그 업무의 양과 범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지. 사업을 하면 어쨌든 대표니까. 직장이랑은 확실히 다르지. 약간 그랬을 때 괜찮을까? 나는 사실 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애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기를 낳고 적어도 2년? 진짜 최소 2년은 집에서 아기를 케어해야 되고 그런 걸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단 확실히 다른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이전처럼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왜냐면 어쨌든 아기는 내가 없으면 못 자라는 존재는 아예 살 수가 없는 존재니까 내가 없던 것처럼 내 일을 다 하면서 내 취미 생활을 다 하면서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들어. 근데 나도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 특히 난 직장인이니까 어쨌든 회사를 복직을 해야 되고 일을 그렇다고 안 하고 살 수도 없는 사람이고 난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예 그 사고 자체가 바뀌는 것 같기는 해. 내가 아기 중심으로 되는 건가?
그게 별로 아쉽지가 않아. 그만큼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오히려 얘랑 못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쉽고. 그러니까 나도 나 회사 빨리 복직해야 되는데 나도 커리어 쫙쫙 쌓아가고 있었는데 막 이런 불안함과 막 회사 가서 내가 쫓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그 고민들이 좀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 이걸로도 되게 충족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지 어떻게 보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고 얘와 보내는 시간, 얘와의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앞선 순위가 되다 보니까 임신하고 이랬을 때 불안했던 이것들이 그냥 그 먼지 깔아앉듯이 그냥 가라앉았어. 낳기 전부터 뭔가 그런 걸 생각은 하긴 했어. 뭐 해야지 하면서. 낳기 전에는 난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오. 낳아야 하는데 나한테 내 인생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들 나 막 이런 잘하면서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좀 더 어릴 때뭐 다양한 걸 경험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뭐 가족들이랑 시간을 더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내 인생에서 아쉬웠던 것들을 좀 더 해주고 싶은 욕심들이 생기지. 애기 크는 걸 보면서. 근데 어쨌든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은 건 당연히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손주를 원하실 거 아니야. 그걸 무시하면서 살 수 있어. 근데 사실 할 수 있는데 너한테도 고민의 요소니까. 그치. 딩크로 할 수 있지.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야. 나는 만약에 내가 60살 70살이 됐을 때 만약에 흡액이 만약에 없어. 너무 빨리 죽이냐? 그때 됐을 때 내가 세상에 혼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맞아. 그 딩크와 아기를 낳는 거 사이에서. 그래서 내가 요즘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 나는 그 고민이 제일 컸어. 혼자 남겨질 너나 효백이에 대한 걱정. 왜냐면 나는 엄마 아빠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언니랑도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내가 70이면 언니가 80이 되고 이변이 없는 한 언니 먼저 가게 되는 거잖아. 언니도 보내버리네. 많이 보내네. 많이 보내세. 어쨌든 그랬을 때 딱 내 조카랑 나만 남겨지는 상황이 되면 내가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까? 근데 또 그런 것만 보고 내가 아기를 어쨌든 내 만족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감정 컨트롤 같은 거 있잖아. 너의 감정? 안 그래도 뭔가 약간 감정이 막 이런 편은 아닌데 아기가 생기면은 또 되게 호르몬도 이렇게 된다고 하고. 일단 나는 감정 기복이 진짜 크지 않은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바사일 것 같기는 한데 사바사가 뭐야? 사람 바이 사람. 자막 써야 되니까. 케바케. 나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애 낳고 한 달은 진짜 호르몬이 이게 컸던 것 같아. 내 인생의 격동기. 어린 나이 시절을 지나고 그렇게 울었던 적이 처음이었고. 잘 안 울어 얘. 나는 진짜 잘 안 우는 편인데 누구한테 막 화를 내거나 이러는 경우 드물고 근데 막 퇴근한 경주 붙잡고 울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어머니 이거 보지 마세요. 막 우리 엄마가 일하니까 뭐 도와주지 이랬는데 다른 엄마들은 일 안 해!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나도 엄청 이게 컸던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산후 우울증이나 호르몬 변화도 어떤 사람은 엄청 크게 겪는 사람들도 있고 좀 오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내가 경준이랑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나는 애초부터 좀 다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편이긴 하지만 경준이는 그게 되게 깐깐하거든. 자기 기준. 안 되는 게 많고 실은 좀 예민한 편이잖아. 나에 비해서 훨씬. 근데 받아들여진대 자연스럽게. 얘가 뭘 해도 자기가 평소 같으면 용납 못할 것들이 그냥 귀엽대. 예쁘고 계속 울거나 막 이렇게 해도 그냥 경준이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 막 왜 이렇게 울까? 처음에 태어나서 너무 우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도 너무 멘붕인 거야. 막 밥을 줬는데도 울고 기저귀를 갈아줬는데도 울고 재우려는데 잠도 안 자면서 울고 막 이러는데 그냥 얘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얘도 적응하니 얼마나 힘들겠냐. 뭐 이렇게 깜깜한데 혼자 있다 우주에서 갑자기 어느 낯선 행성에 떨어진 느낌 아닐까? 얘도 큰일하고 힘들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훅 편해지더라고. 되게 좋은 얘기다. 그럴 수 있겠다. 힘들겠다. 우리가 힘드냐 네가 힘들겠지 약간 이런. 근데 이게 감정 컨트롤이 우리도 하면서 배워가는 것 같아. 감정 컨트롤이 조금씩 되던데? 그러니까 그거 크게 안 걱정해도 될 것 같아. 나도 얘도 커가는 것만큼 나도 뭔가 조금씩 배워가는 중? 내가 예서한테 너무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 예서야, 애기 낳으면 진짜 엄마한테 미안해? 예서가 아니? 별로 안 미안하다. 별로 안 미안하던데? 이래서 미안한데? 막 다 애기 낳고 나면
친정엄마 보면 맞아. 막 눈물 울고 나고. 막 엄마 내가 미안해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근데 그런 거 보면 나는 울거든. 누가 우는 거 보면은 막, 아씨 나도 엄마한테 미안할까? 맞아. 막 미나 나한테 물어봤어. 그런데 엄마한테 진짜 미안. 얘가 조금 이것도 아니고 아니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이 더 이제 크지 이제. 우리 낳고 싶은 마음은 큰데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막 애기들 보면서 저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하고 맞아. 진짜 말 안 듣는 애들 많잖아.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사실 난 다 이쁘진 않거든 애기들이. 막 애기를 엄청 좋아하고 이러진 않았었어 원래. 근데 이제는 막 애기가 좀 이뻐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지금은. 근데 막 말 안 듣거나 이런 애들 보면은 막 애기 낳는데 나 저러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 그냥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막. 거의 그런 것 같아. 금전 약간 감정적인 게 고민인 거고 나는 현실적인 감정적인 건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워낙 후배기가 알아서 그런 거는 잘 할 것 같아서. 할 것 같으니까 나보다는 훨씬. 감정 케어. 그리고 뭐 나한테 혼나면 아빠한테 가고 그러겠지. 낳으면 더 이상 춤 못 출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엄청 들어.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 그래도 출산하고서도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쉽지 않아. 진짜 근데 쉽지 않아. 몸이 받쳐줄까? 근데 내가 우리 엄마가 나 40에 나와가지고 40둥이잖아. 그냥 엄마가 항상 엄마가 너무 늦게 나서 너가 약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맞는 거 같아. 조금 있을 수 있나? 그리고 내가 모유를 안 먹었대. 엄마 찌찌 안 먹어가지고 퇴퇴하고 막 그랬대. 예민했어. 근데 얘 너 그 얘기 모르지? 그거? 어머니? 아버지 그거? 그거 너무 비방용 아니야? 유튜브니까 괜찮아. 아니 그거는 야한 게 아니잖아. 내가 진짜 웃긴 거 얘기해줄까? 엄마가 내가 모유를 안 먹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더래. 전몸살이 오신 거지. 너무 아프니까 이제 그때는 유축기 같은 것도 잘 안 돼 있고. 잘 안 돼 있고 그런 방법을 잘 모르니까 민간요법. 너무 아파서 이제 아빠한테 이걸 빼줘라. 쭈쭈를 좀 빼줘라. 수출을 부탁드린 거지. 내가 비위가 약하잖아. 우리 아빠도 비위가 겁나 약해. 하도 막 하니까 아빠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쭈쭈를 약간 치료해 주시려고. 치료를 한 거지. 근데 아빠가 3번 쩝쩝쩝 하더니 으악 이렇게 비가 약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아기가 빠는 힘이랑 성인 남자가 빠는 힘이랑 너무 다르니까 엄마가 갑자기 가슴이 이만했었는데 아빠가 3번 쭈쭈 해주니까 이게 쫙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이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이제 확연히 드러난 거야 그게. 그래서 반대쪽은 못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엄마가 이쪽이 너무 이제 안 아프고 시원하고 좋으니까 이제 빨리 이쪽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못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거기서 이제 완전 뒷박쳐서 엄마가 아빠한테 근데 내가 애를 낳기 전에 이 얘기를 들었어. 근데 애를 낳고 나도 모유수유를 했잖아. 근데 진짜 나는 아기는 또 낳을 수 있는데 모유수유는 또다시 하라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이 어머님의 마음이 뭔지 너무 알 것 같아. 공감이 너무 되는구나. 진짜. 그리고 뭉치면 보여. 모양이 빨아야 돼? 짜면 안 되는 거야? 내 손으로 짜는데 이렇게 갑자기 왜 이 얘기? 갑자기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가 엄마가 되면 젊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 맞아. 왜냐면 우리 엄마가 이제 나이가 많고 어디 가면은 맨날 미나 할머니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 학교 오는 거 싫어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젊은 엄마가 되면 엄마가 받았던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러고 싶은데 뭐 이미 젊은 엄마 하긴 글렀고. 근데 옛날에 35이랑 지금 35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난 나긴 멋쟁이 하지만 엄마니까 괜찮아. 그니까 나는 이제 이런 바지 입히고 맨날 약간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9월에 뮤스테이지 끝나고 가자 해서 가질래 했는데 이제 내가 공항이 좀 오고 그리고 병원을 다니면서
뭔가 좀 더 주고 싶다. 이제 번아웃인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쳐야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겁나 하는데 이게 또 옛날처럼 맘처럼 잘 안 되잖아. 막 나도 8시간, 10시간씩 하루 연습하고 싶고 막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는 스타일도 따라해보고 싶고 막 요즘 막 유행하는 것들 막 그리고 바쁘게 따라해야 되고. 바쁘게 흡수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하고 집에 가잖아? 그러면 나 집에서 내가 다리 좀 다리 좀 불러줘. 불러봐. 그리고 나는 자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약간 이렇게 분출을 하거든 자면서 너무 아프면은 그거를 한 진짜 최소 한 달 하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춤을 춰야 돼? 이런 생각이 또 들었다가 잠깐 쉬면은 또 추고 싶고. 또 추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내 팔자인데 알지 너는 알지 너는 얘도 이제 한번 세게 다쳐가지고 이제 엄청 그래서 내가 얘한테 연락을 안 했거든. 그 효배이가 계속 금조 전화 좀 해봐 이러면은 걔 지금 냅둬 그냥 지금은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금조 요즘에 뭣도 배우고 막 바쁘대. 그래서 그걸 해야 돼 걔는 지금 그걸로 충족을 해야 돼. 그래서 거의 뭐 에너지 분출을 해야 맞아. 되는. 우리는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새로운 걸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진짜 맞아. 원래 계속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여기는 없어. 스페인어. 저는 경영학과. 너무 웃긴 것 같아. 항상 우린 뭘. 그러니까 심지어 옛날에 학교도 같이. 그러니까 너네 뭐 같이 다녔죠? 근데 이런 에너지를 애기가 나오면 애기한테 100을 쏟아야 되는 거지. 그치. 무언가를 할 생각이 일단 잘 안 들고. 아까 예서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아기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 그렇게. 왜냐면 얘 걸음마, 뭐 얘가 이유식을 먹는 거, 뭐 젖을 빠는 거, 앉는 거, 뭐 기는 거, 뒤집는 거, 되짚는 거를 같이 하고 있는 느낌이야. 스텝 바이 스텝을. 그래서 너무 뭐 다른 거 할 생각조차 안 들어.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 근데 예서 말대로 약간 낳으면 이 영상을 보면서 되게 뭔 저런 고민을 했지? 이럴 것 같기는 해. 근데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해서 그런 것 같아. 물론 다들 그렇겠지만 맞아. 내가 이렇게 관리한 몸이 망가질 수 있고 뭔가 그런 그냥 나 어떻게 보면 되게 내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나는 알아. 아기를 낳으면 나는 진짜 잘 키울 거라는. 너무 잘 키우고 사주에서도 헬리콥터만 될 거래 나는. 헬리콥터만이 뭐지? 걔만 졸졸 쫓아다니는. 왜냐면 난 3일이랑 랑이 내가 키우는 것만 봐도 진짜 막 엄청 케어를 케어하지. 하잖아. 강아지한테도 그러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그러겠어. 그래서 어제 내가 그랬잖아 예서한테. 야 첫째랑 둘째 키우는 게 엄청 다르대 이러면서 난 둘째처럼 키워야지. 그랬더니 예서가 해봐라. 그럴 수 있나 보자 막 이러는데. 근데 성격을 너네 아니까. 둘 다 진짜 걱정이 안 되기는 하거든. 근데 이 마음을 먹는 게 맞아. 쉽지 않은. 넘으면 잘할 거 아는데 이 선을 넘는 게 너무 무섭긴 하지. 안 보이는 갑자기 너무 다른 세상으로 차원 넘어가는 느낌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 아직 모르는 거야. 우리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맞아. 그치? 나중에는 왜 이딴 고민을 했지? 하루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한 번 더 할 거야. 한 번 더. 그럴 수도 있고 요즘 시험관 많이 하는데 쉽지 않지. 너무 힘들대.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것도 너무 무서워서 사실 그거는 진짜 내 효익한테 나는 시험관까지는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고 그 쌍둥이 생기면은 너무 축복이지만 힘들지. 예서가 뭐, 한 명도 이렇게 힘든데 둘 어떻게 키우냐고. 원래는 나는 낳으면 쌍둥이를 원했어. 그러니까 나는 원래 좀 쇳불도 단 김에 빼라고 약간 몰아쳐서 빡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일도 한 번에 빡 하고 그다음에 좀 쉬고 약간. 그래서 나는 효율을 중요시하지. 그래서 빨리 한 번에 둘을 낳아서 동시에 키우고 하루라도 빨리 육아를 졸업하고 약간 이러고 싶었는데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난 진짜 쌍둥이 키우시는 분들 진짜 존경해. 또 존경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 진짜 있어야 돼. 그 막
이 엔조이 커플 그분들 쌍둥이 나왔잖아. 와 진짜 네. 대단. 진짜 친정어머니 뭐 시어머니 교대로 계속 와야 돼. 와야 돼. 스케줄하고 막 이러면 나보다 더 아기를 먼저 낳은 친구가 한 명의 애를 결핍 없이 제대로 케어하려면 최소 3명의 성인이 필요하다 그랬어. 아 그래. 진짜 쉽지 않다니까 키우는 게. 진짜 인간은 나약해. 난 얼룩말이 기린. 기린이나 나중에 걔네는 낳으면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잖아. 그래. 인간은 근데 걸어다닐 때까지 1년이 걸려. 그래 최소 1년이 걸리고 혼자 똥도 못 치우고 밥도 혼자 못 먹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엄마한테 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떡해. 엄마가 선택해서 낳은 거잖아. 그래 맞아. 내가 낳아달라고 했냐?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애를 낳으면 우리가 선택해서 낳은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완벽이라는 건 난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100을 해줘도 얘가 원하는 게 120일 수도 있고 5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답이 없잖아. 마지막 질문. 남자들은 아기를 가졌을 때는 체감을 잘 못한대. 뭘? 자기가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진짜. 맞아? 그렇다고. 그래서 나서 보는 순간 그때 철이 든대. 지금 경준이도 그랬어? 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철 드는 거랑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실감을 진짜 못하는 것 같아. 경준이 진짜 스윗한 편이잖아. 자상하고. 근데 배에 있을 때 태교를 진짜 거의 안 했거든.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막 노래 불러주고 아빠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여보는 태교에 관심이 없어? 왜 이렇게 안 해? 그냥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겠어. 난 여기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상해.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이러더라고. 아예 진짜 실감을 못하는구나. 그러더니 이제 나오니까 진짜 예뻐하지. 예뻐 죽을라 그래. 눈에서 꿀이. 막 오줌을 맞아도 헤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깔끔쟁이 장경준이 뭐 오줌 맞고 손에 똥 묻어도 에이구 그래 걔는 내가 각 티슈 휴지만 뽑아도 먼지 날린다고 막 그러는데 오줌 맞고 똥 맞는데 했으면은 또 얼마나 예쁘겠어. 그래 그냥 잘 먹고 잘 싸준 거에 감사하지. 얼마나 썼을까 이러면서 왜 이거밖에 안 썼어? 오늘 당근을 맛있게 먹었네. 근데 철 드는 건 진짜 애 낳고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 너네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창작하고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걸 하다 보니까 나도 평생을 디자인을 했으니까 뭔가를 만들어냈던 사람이잖아. 근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까 첫 번째 너가 했던 질문이랑 좀 이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내가 사람을 만들어도 되는 거야? 뭐 약간 이건 신의 영역 같은데 내가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고 뭐 전 세계에서 길이 남을 뭐 모나리자 같은 작품을 만든다고 해도 사람이 만든 것보다 대단할까? 네가 비욘세 싱글레이디 안무를 만들어도 아기를 낳은 것보다 대단할까? 이런 결인 것 같아. 근데 경준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와 내가 앞으로 무슨 인생에서 어떤 무엇을 해도 이보다 소중하거나 더 멋있는 거는 만들 수 없겠다. 그러니까 얘가 완벽하고 뭐 잘나고 막 이런 걸 떠나서 왜 그냥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그러네. 같아. 너무 신기해 난 볼 때마다. 근데 약간 내가 얘 뇌를 만들었다고? 되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얘기다. 진짜 임신과 출산이 대단한 거지. 진짜 대단한 거야. 내 손가락을 내가 만들었어. 이 손발톱도 내가 만들었다고? 나 좀 멋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약간 이거 임신 유도 영상? 뭐라 해야 돼? 장려 영상. 출산 장려. 유도는 조금. 임신해라. 내가 요즘 책을 많이 읽는데 아직 어휘가 좀 딸리네. 정신없어서 그래. 진짜 많이 달려. 아니 요즘 마케팅 책을 읽어가지고 그러면 조금 어휘가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신이 맞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출산이 맞는 것도 아니고 출산을 하고 더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나는 그랬다. 근데 자존감이 진짜 올라가는 것 같긴 해. 그러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예서가 말을 왜 이렇게 잘하지? 얘 원래 말 잘해. 신기하다. 너 얘 얘
유튜브잖아. 아 뭐 그래 나 꽁짝 짝꿍이거든. 꽁짝짝꿍. 아니 나 서로의 나날로 바뀌었는데. 아 맞다. 근데 왜 꽁짝짝꿍이라고 하냐? 서로의 나날 많이 네, 사랑해주세요. 우리의 또 업데이트가 어떻게 될지. 딩크로 기대하고 가냐? 그 빨리 넘어오는 사람에게 서로 옷띠 야 서로 옷 진짜 많은데. 나 서로 옷장 내 옷보다 많은 거 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약간 경쟁 약간 이게 좀 그 너무 경쟁 구도가 돼서 좀 남녀 구분 없는 유니섹스 스타일을 추구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다양하거든. 그럼 일단 카메라 끄고 먼저 올라가 볼게요. 잘 가.